자, 여러분 이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벌써? 시간 이상하게 수업 시간은 안 가도 되고 쉬는 시간은 참 빨리 가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기 고등학교 때 쓴 시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데 쉬는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냐 이렇게. 연합선생님이 역시 문학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싫을 때 그러니까. 전 사실 시가 좋아가지고 이걸 선택했는데 이게 근데 이렇게 비문학을 이렇게 많이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감성이 많이 죽어가지고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도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좀 자작시도 몇 개 쓰고 막 이렇게 좋은 생각이라는 막 그런 데도 당첨된 적 좋은 생각 안 해요? 거기 월간 1호로에 한번 된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시 쓰는 거 좋은데 요즘은 감성이 많이 죽어가지고 오죽하겠습니까? 맨날 이거 보면은 감동적으로 읽어줘야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문학은 오히려 감성을 죽여야 됩니다.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옛날같이 막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뭔가 사람이 좀 우울하고 좀 슬퍼야지 사실 시가 써지는데 그런 것도 딱히 없고요. 다 그 한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감성이 젖어 있으면 좀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일이 딱히 별로 없으니까 일상이 그냥 반복되고 거의 그러니까요. 옛날에 참 뭐 이렇게 힘들었는지. 자, 위경전천이죠. 위경천전, 위경천전. 이거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고전 소설을 읽는 걸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7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미생과 소낭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 그래서 처음 인연을 맺고 그 다음에 장생의 방해, 그 다음에 참전이라는 건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미생의 죽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만 좀 이해하면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고전소설 볼 때 보기에 만약 이런 게 있으면 줄거리를 먼저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뭐 이렇게 장생, 미생, 그 다음에 죽은 미생의 부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소낭자, 주요 인물들 체크하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다 읽으면 좀 힘드니까 좀 지점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내용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내용 확인하는 문제니까 역시 또 그냥 내용들만 좀 체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 연습을 해보고 역시나 이제 여기 5번 가면은 또 표현상의 특징 하나씩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왔다 갔다 풀어도 충분히 해결이 되긴 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인식하면서 한번 풀어보는 연습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장생은 자, 항상 인물이 나오니까 한번 동그라미 쳐보고요. 자, 아직도 엎드려 바야흐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며 나머지 하인들도 술에 몹시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위생도 이렇게 체크해죠. 장생의 옆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으나 정신이 산란하여 자, 끝내 잠을 일 수가 없었다. 장생을 발로 툭툭 짜서 깨우니 장생이 갑자기 깨어나 미생을 돌아보고 말했다. 동족의 놀이 즐거웠는가? 이렇게 미생이 대답했다. 어제 저녁 술에 깊이 빠져 밤새도록 정신없이 늘어져 잠을 자느라 아침에 해가 이미 떠오르면서 깨닫지 못했네요. 아유, 밤늦게까지는 놀았나 봐요. 술 마시는 가운데 참맛은 바로 이 시간에 있을 걸세 해서 어쨌든 그냥 재밌게 놀았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장생이 빙그레 웃으며 자, 안개 낀 물결에 노는 건 짧고 이렇게 돼 있죠. 짧았다는 말에서 뭔가 아쉬움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돌아갈 생각은 아득하다. 돌아갈 생각이 아쉬워. 그러니까 이 노는 거에 대한 지금 아쉬움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술을 한 잔 마시면 나무 즐거움을 다시 잊는 것은 좋겠다. 다시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놀고 싶다는 얘기죠. 계속 놀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세 하면서 좀 아쉬우니까 더 놀자 뭐 이러니까 그러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생이 즉시 푸릇을 입은 동자에게 나부춘 한 잔을 따라 장생에 올리게 하고 이어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여기서 또 어떤 사건의 어떤 시작이 되는 거죠. 사건의 어떤 새로운 사건의 어떤 시작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씨 너무 무섭네. 새로운 사건의 시작. 자, 장생은 그 말을 의심하여 조금도 믿지 않았다. 일단 이런 말도 잘 봐야 되죠. 믿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도 믿지 않았다. 자, 이야기했는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네. 한참 후에 달이 기울어 마침내 돌아가려고 돛대를 정리하자 미생은 동쪽 마을을 눈이 뚫어질 듯 쳐다보니 말없이 시리에 차 있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뭔가 미생의 어떤 심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생의 어떤 신경 혹은 심리. 자, 장생은 잠옷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미생에게 그가 슬퍼하는 까닭을 다시 듣고, 자 여기서 슬퍼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비로소 모든 게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가 그걸 듣고서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믿지 않았다가 자꾸 슬퍼하니까 다시 듣고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꾸짖는 겁니다. 자네의 뛰어난 재주. 자, 이렇게. 야, 양자광의 좌측에서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네. 자, 과거 실험을 치러 조정에 윗걸하여 뭔가 입신양명 이런 얘기잖아요.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훌륭한 글 써서 입신양 여기 나오네 바로.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평소에 자네의 뜻이었네.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자, 그런데 자, 지금 자네는 재상의 집안을 몰래 엿보아 망령되게 사통하는 죄를 벌였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여인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 나왔던. 자, 정신이 미혹되고 깨닫지 못하여 망령된 행동을 멋대로 하겠네. 자, 상중의 추악한 이야기는 끝내 숨기기 어려우니 비단 여기 또 이제 부모님까지 언급을 하네요. 부친께 미칠 뿐 아니라 오명한 자네 가문 전체에서 부친 그다음에 가문까지 욕되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네요. 우리 사람이 한 번 생각을 그르치면 만사가 다 잘못된다. 한 번 잘못하면 계속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일단 일종의 방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랑을. 그런 내용들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읽어서 혼자 아마 잘 읽었고 잘 풀었을 건데 시험장에서도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계속 읽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오히려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도 괜히 쑥 지나가면 안 되겠죠? 장생의 방해 나오네. 장생의 방해. 그래서 위생과 소낭자가 다시 만났네요. 한편 위생은 장군으로서 조선에 출병. 아까 얘기했던 참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친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또 명령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헤어졌다. 이 아내는 이제 소낭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경이들은 죽음을 맞았나. 아까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위생은 말을 마치더니 갑자기 죽어버렸다. 죽었네요. 장군은 울부짖으며 통곡한 뒤 장례를 재촉하여 하인에게 시신을 받들고 고향으로 가서 선영 옆에 영구히 묻으라고 명령하였다. 자, 이 주어도 잘 봐야 됩니다. 장군이 명령했구나. 자, 그런데 시신을 염해서 보내던 날 위생이 장군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좀 약간 이제 좀 전기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전기적인 요소가 꿈속에서 막 어떤 얘기하는 거. 소낭자와 옛 인연이 닿지 않았는데, 자, 살아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같은 구덩이에 묻히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살아서도 못하고 죽어서도 같이 못해. 곧이어 위생은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다. 장군이 놀라 깨어나니 곧 꿈이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밤은 이슥하고 진문에는 달이 지고 있었으며 노래만 푹 들어간다. 이게 이제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작품의 좀 분위기를 좀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작품의 분위기 형성 이런 것들은 한번 또 연습 삼아서 또 잘 기억해두고요. 자, 잠시 후 장군은 급히 하인을 불러 말했다. 죽은 아이가 방금 내 꿈에 나타나 소씨의 문 앞을 지나가고자 원하니 그 마음이 애처롭구나. 게다가 길이 회로 통하고 배로 가면 더욱 편리하니 오파로 악주로 가는 것이 좋겠소. 그래서 자, 배로 가면 편하다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요.
자, 하인이 장군의 명을 받들고 갔는데 자 불과 10일도 못 돼요. 과연 동정에 이르게 됐다. 아무래도 배 타고 가기가 좀 빨리 갔나 봐요. 맞죠?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인사가 많이 변해 있었다. 한 조각의 붉은 깃발을 나보고 강 어디로 들어가니 자 나그네와 행상들이 들어오는 배를 맞죠? 이렇게 다투어 가리키며 말했다. 어느 집 상여가 멀리 가는 거니 죽은 아이를 실었으니까 자 상여 행렬이 나루에 도착하여 소상국의 집을 묻자. 아까 이제 소낭자의 집이니까 소상국이겠죠. 어떤 여자아이가 놀라며 다가와서 상여에 대버렸다. 하인이 상여의 사연을 자세히 말해주니 그 아이가 황급히 상국의 집으로 달려가 아래였다. 이 말 듣고 온 가족이 울부시며 가슴을 쳤으며 통곡 소리가 하늘까지 치솟듯했다. 그래서 이 치솟듯했다 이런 것들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자 소낭자가 그 기구한 이야기를 듣고 즉시 비단 수건으로 목을 메어 죽었으면 아유 다 죽네. 죽어서 자살까지 하네요. 상국이 이를 애통하게 여겨 구이산 아래 함께 묻어 죽었다. 상국이 묻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상국이 묻어 죽었다. 그래서 동서의 두 무덤이 길 왼쪽에 뚜렷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위생과 소낭제의 이야기를 다투어 기록하였다. 약간 이런 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야 이거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야 해서 좀 사실감을 부여한다.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내용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은 뭐 4번 리을은 사건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서사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뭐 그동안 그 과정들 배 타고 가는 거 시기를 압축적으로 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냉소적인 건 약간 비판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냉소적이라는 단어는 좀 비판적인 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 정말 즐거웠냐고 물어봤는데 냉소적이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개 낀 노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생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어떻게 해서 좀 더 놀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더 놀고 싶다. 놀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하면 갑자기 야 인생 더럽다 이러면 안 됩니다. 뭔가 아쉽고 뭔가 더 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공간의 배경을 뭐 상세하게 그려내어 이야기의 사실성. 사실 뭐 공간을 상세하게 그려냈다고 보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냥 시대에 찬 표정을 드러낸 것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여기 다 지었을 거고 여기서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맞죠? 그냥 사람들이 기록했다 이런 거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 얘기를 들었다 이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기록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이 틀렸죠. 확실히 현실을 풍자 비판하는 거는 아닌 거 확실하게 틀렸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5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봐라. 그 내용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었죠. 제3의 딸이 소낭자리 위생은 다르잖아요. 아니야 위생도 되게 집안도 괜찮고요. 맞죠? 능력도 출중했잖아요. 그래서 니네 집 가문한테 문제 발생할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요것도 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장생은 위생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간밥이 위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는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장생은 위생이 전하는 말이 사실임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그리고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좀 잘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위생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장생이랑 대화를 해서 야너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된다고 했었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에서 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오답률이 가장 높으니까 꼼꼼하게 항상 인물에 동그라미 치고 아니면 좀 가볍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한번 읽고서 들어가자.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내용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5번인데 소낭자의 부친이 장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자 위생과 소낭자를 함께 묻어준 것은 일단 뭐 임의로 변경한 것도 지금 아니고요. 맞죠? 변경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양가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해소한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 딸이 죽으니까 같이 묻어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다.
어떤 특별한 어떤 이론적인보다는 좀 내용적인 거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이 경찰처럼 사실 이게 지금 연계도 안 된 상태고요. 근데 다만 아마 여러분 이번에 수특에 권필이 실려 있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권필이 아마 수특에 작품으로의 권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권필은 중요한 작가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사실은 이제 주생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주생전 유명한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그런 작품이어서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권필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자 이제 36페이지에 이성부의 누룩이랑 그다음에 오늘은 좀 김선우 시인이 많이 나오네요. 사실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성부의 누룩을 좀 참고해볼 만하는 작품이긴 해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좀 보고 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여러분 혹시 어제 혹시 집에 가서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거요? 혹시 본 사람 있나요? 그 모르나요? 혹시 역시 궁금하나요? 모르죠?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거요? 리별 리콜이 되는 거요? 그런 프로 몰라요? 뭐 헤어진 여인 다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한승연애 말고 헤어진 여인 다시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다시 만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승연애 그 한승연애는 그 막장이잖아. 뭘 모르시네. 아 그래요. 한승연애는 헤어진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자기 여자친구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눈을 근데 이미 헤어졌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 그거는 헤어진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거야. 다시 아직 못 잊어가지고. 아니지 한승연애는 환승하는 거고 그건 환승하는 게 아니라 헤어진 사람. 근데 다시 만나 재결합한 사람들. 근데 어제 내가 그 프로그램을 대충 맨날 넘어가도 어제는 정말 너무 뭔가 약간 드라마틱해서 처음 본 거 어제 퇴근하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봤는데 너무 막 하면서 어제 JTBC. 막 응원했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죠, 여러분? 아까 그 작품 생각하니까 좀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이성부의 누룩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밤하늘 한가답이랑 주원가 그리고 이렇게 좀 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누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실 뭐 약간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가 좀 있죠 항상. 근데 이제 한번 이런 걸 연습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인간의 몸을 통해 세계가 만난다. 세계는 몸으로 감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몸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 몸의 이런 특성에 주목하여 현대인은 정신의 도구로 여겼던 몸을 자 여기 이제 키워드 나오죠, 여러분.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주체로 발견해 왔다. 몸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이 아니라 자 뭐뭐가 아니라 그 뒷부분이 중요하죠. 지향과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세계를 재구성한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그래서 키워드가 지금 능동적, 창조적, 지향과 실천, 재구성 이렇게. 자, 능동성과 창조성을 평범한 자연물을 통해 그려낸다. 이 자연물을 체크해주고요. 자, 이에 치의 소재가 되는 자연물은 다른 자연물들과 몸을 통해 교류하고 소통 체크해야 되겠죠? 자, 소통, 교류. 자,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생성의 길을 연다. 아까 얘기했던 뭔가 창조한다. 뭐 그런 거랑 관련되고 재구성한다. 관련이 있겠죠? 자, 그 길은 개인적인 차원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일 뿐 아니라 자, 일단 개인, 그 다음에 환경의 위협에 맞서서 생명이 공생을 모색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가지고 생명 좀 더 확장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억압에 맞서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해가는 길이다. 새로운 역사. 뭐 억압에 맞선다는 건 뭔가 이제 독재 정권 같은 거겠죠. 뭐 이제 그런 게 우리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자연물의 몸은 읽는 이의 해석에 따라 개인이나 공동체 또는 근원적인 생명력을 표상하게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그런 점에서 포인트를 줬을 때 이 누룩이라는 거는 이성부 시인은 여러분 그 1980년대 주로 활동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용 자체가 항상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항상 갈망하는 이제 그런 거를 노래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뭐 이성부의 대표작이 또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부의 뭐 벼도 있고요, 맞죠? 벼. 그 다음에 이성부의 봄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 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중을 또 상징하고요, 알겠죠? 여기 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화가 된 어떤 그런 시기를
기다리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고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죠. 자,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자연물 뭐 중심 소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하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다가 아무튼 이제 여러분 이 누룩을 좀 의인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의인화 체크를 해주고요.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이런 게 이제 약간 고통을 받고 있는 거겠죠. 자, 알맞은 바람 만다. 또 이제 뭔가 민주화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시기적인 어떤 때를 얘기하겠죠. 살며시 더운 가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열정 혹은 열망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랑을 알겠느냐. 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역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고통 같은 게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기 혼자서 찾는 길이. 자, 이제 처음에는 막 혼자 막 했었어요. 여럿이 찾는 길임을 여럿이 찾는 거니까 뭔가 민중들의 뭐 연대의식 같은 거 볼 수 있겠죠.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릎파 으깨져도 역시 뭔가 이제 고통 이런 게 또 따른다는 얘기고요.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또 역시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자, 삭고 싸가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자, 계속 이제 의문영어가 반복되는 거는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서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 알겠느냐. 충고되고 기쁨되고 뭔가 약간 막 민주화가 됐을 때 어떤 그런 환희 같은 걸 얘기하겠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뭔가 약간 희생이 좀 따른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뭔가 약간 민주화의 어떤 이런 것들의 열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확장되는 거를 좀 암시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김손에 빌려준 몸 한 채 한번 보죠. 역시 뭔가 빌려준다는 건 뭔가 희생이 여기도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속이 꽉 찬 배추가 부디부터 단단하게 우기지며 자란 줄 알았는데 건잎 속김이라 할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그중 땅에 가까운 몇잎 입장이 스스로 건집이 되고 역시 이런 게 희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희생.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희생하는 거죠. 이렇게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해서 딱딱해지는 겁니다. 알부를 달듯 속이 차오르는 거라 마음은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자, 채마밭 부분 빌려 무심코 배추 무동 시원에 알게 된 것이다. 해서 알게 됐다는 건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을 화자가 얻게 된 겁니다. 모든 거에 대한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희생이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거. 이런 건 이제 안락함이겠죠.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다는 거. 이게 다 이런 것들. 결국에는 희생 없이는 어떤 안락함도 없다는 얘기죠. 희생의 어떤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거저 주는 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누군가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누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제 한번 또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다. 결국에는 시를 한번 잘 해석해 봐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좀 개인과 그다음에 확장 뭐 이런 것들, 창조, 재구성. 자, 가슴은 알맞은 바람과의 만남을 통해 뭔가 몸의 능동성, 뭐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울음은 오가는 발길을 곁에서 그렇죠. 헌신하는 존재,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고통을 몸의 소리로 나타낸 거다. 고통.
자, 그 다음에 무릎팍 역시 또 뭔가 힘들어. 그래서 엄동설과 결합해서 시련과 고통이 가해지는 계속 나왔던 말이죠. 춤은 희생적인 죽음을 거부하는 몸에 아니야. 이거는 죽음이 아니라 뭔가 이제 이거는 그 결과죠, 여러분. 뭔가 희생을 통했을 때 어떤 결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환희, 기쁨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헌신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얼굴은 해솟는 표정으로 그려져 몸의 삶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즉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긍정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다. 무가치한 것이 아님을 부각한다 이렇게.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다시 뭐 답자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를 또 참고해서 해석을 해보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룩, 그 다음에 다는 이제 배추 그 얘기였죠. 자, 봅시다. 누룩이 개인을 표상한다면 일단 개인으로 보자 이렇게 하면 변화시키려는 개인 차원의 노력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명력을 표상한다면 같이 공생으로 나아가는 거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배추가 개인을 표상한다면 어떤 현신이 필요함을 깨닫지 못한 채 앞서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건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겠는데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하는 거니까 마음이 일단 떠나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길 떠나 있어. 마음은 좀 떠나 있어 이 부분에서.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을 한번 보죠. 배추가 공동체를 표상한다면 자, 그러면은 몸도 곧 길 위에 될 늦은 계절에 자, 공동체의 이익만 추구해온 후회가 아니죠. 이게 지금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몸이 길 위에 나간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이 몸이 좀 선구자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한 후회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13번으로 한번 가보죠. 13번 나와 나의 공통점 표현상의 특징 찾는 거였는데 의인화가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봅시다. 의인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반어적인 거 없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다는 거는 누군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혹격 조사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혹격 조사가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 뭐 누구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혹은 뭐 배추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 정도로 좀 차비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일상을 벗어난 공부가 대비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슬픔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만 힘내보세요, 여러분. 좀 이제 지쳤군요. 네. 계속 또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지치죠. 자, 좀만 힘내주세요, 여러분. 내일은 정말 안 오면 정말 어떡하죠? 내일은 PDF 파일이라도 어떻게 구하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 자, 좀만 힘내보시고요. 자, 일단은 좀 이제 연계된 걸 그나마 갖고 왔는데 점점 소재가 떨어지고 있죠. 벌써 2주차죠 오늘이. 근데 2주차에 접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책이 없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거기에 이제 적용학습 위주로 좀 할게요, 알겠죠? 적용학습 고전 시가랑 현대식에서 좀 중요한 거 일단 하는데 적용학습을 다 한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쭉쭉쭉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 보죠. 다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 적절하지 않은 게 다 자꾸 뒤에다 답을 만들어놨네. 자꾸 보게 하려고. 한번 그래도 체크만 해보죠. 단단하게 옹이진다. 단단하다. 버티는 거죠. 희생하고. 그래서 알불 달듯 해가지고 뭔가 성장하는 어떤 과정을 바라보는 화자의 변화다 인식. 이게 좀 뭔가 달라진 거니까. 옹이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자, 알았는 애는 이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어떤 풍경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좀 새롭게 깨달았다. 그러니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알았는데 이거잖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그래서 다시 깨닫게 된 거고, 스스로 즐거이, 뭔가 이제 긍정적인 건데, 자, 그러니까는 대상이 자발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긍정적이고, 스스로니까 자발적이고, 이렇게 또 선지를 만들었습니다. 몸을 주고 속이 차려다 희생해서 이렇게 바라는다. 결국에는 돌고 도는 어떤 관점, 순환의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결구와 대비해서 읽어보니 겉잎의 내면의 의지를 아니야, 왜 단련하기 위해서 왜 버려야 되겠어요? 맞죠? 이 겉잎의 어떤 희생,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지, 그런 걸로 이게 지금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속이 알차게 차는 거니까 겉에서 딱딱하게 보호해줘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했고요. 이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박완서의 작품이랑 규원가랑 그 다음에 김유정의 근다는 풍밭, 그렇게 두 작품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를 한번 보죠. 자, 박완서 작가는 올해 수특에도 연계가 돼 있고 중요합니다. 그의 겨울을 따뜻했네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봐둡시다. 그래서 이제 저번이 아니죠. 이게 좀 예전에도 한번 많이 얘기했었던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치매와 관련된 어떤 소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치매를 앓는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여러분 임철우 소설가의 눈이 오면도 있어요. 눈이 오면 이것도 이제 치매 노인이 나오거든요. 어머니가 치매 노인입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와 그 어머니가 이제 고향을 찾는 그런 내용인데 비슷한 어떤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치매에 앓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 작품들은 좀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세요. 자, 좀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네, 미안합니다. 자, 거기 우리 자, 일어나 보세요. 자, 네요. 많이 졸린 것 같아요. 이제 지쳐서. 자,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사라지자 자, 영주는 과천에서 둔촌동으로 이사한 지 얼마가 안 돼서 어머니가 가출했다는 일을 떠올려. 자, 일단 여기 영주에 체크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영주가 이제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 좀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사실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박완서 작가가 좀 비판한 게 있습니다. 남성주의 중심의 어떤 사회를 좀 이제 비판하는 게 좀 깔려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다음 자, 얼마 안 돼요. 어머니가 가출했던 일을 떠올린다. 당시 의왕 터널에서 어머니를 찾은 순찰대원은 영주의 냉정한 태도에 자, 고부간의 갈등으로 오해하였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와 어떤 시어머니의 어떤 그런 거에 어떤 갈등으로 오해한 겁니다. 알고 보니 딸인데 고부간이 아니라 모녀간이다. 이게 좀 체크하고요. 그래서 인물 간의 관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사위였다. 이렇게 인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딸하고 사는 걸 굴욕스럽게 여기게 되었는지 이런 게 약간 그때 당시에 남성주의 중심의 어떤 사회의 인식이 드러난 겁니다. 남성 중심. 약간 그 막 아들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주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아마 그녀의 남동생이 장가를 들고 나서부터 일 것이다. 그때부터 친척이나 친지들이 어머니가 아들네로 안 가는 걸 이상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더 짜증나죠. 자, 특히 이모들은 딱하게 여기다 못해 불쌍해하려는 낌새까지 드러낼 적이 종종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이랑은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자, 딸내 밥은 서서 먹고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밥은 앉아서 먹는다는데 이러면서 이모들이 째째째 혀를 찰 때마다 영주는 이모들의 우월감 침을 뱉어주고 싶은 또 약간 이제 이모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거고요. 자, 아들내한테 죽잡거나 붙어 사는 것밖에 어머니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는 이모들이었다.
자, 송년적부터 영주는 장차 화려한 성공을 거둬 어머니의 호강실 것을 꿈꿀. 사실 영주는 효녀죠. 이런 거 보면 가장 살맛이 나고 즐거웠다. 그렇게는 못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어차피 어머니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어머니는 아들이랑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게. 자, 이런 비판도 깔려 있는 건데 여러분. 자, 그날 어떻게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어머니는 끝내 말을 하지 않았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을 것이다. 의왕터널에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입력된 게 없었을 테니까. 자, 둔통동에서 의왕터널까지 걸어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자, 이제 거기 갔다는 건 사실 아들이 거기 살거든요. 자, 영주는 밖으로 뛰쳐나르다가 말고 들어가서 차키를 찾았다. 어디 가시게요? 자, 의왕터널. 그때 일을 잠깐 다시 떠올리고 엄마가 또 어머니 사라졌으니까 거기 또 가서 쓰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지금 장면은 그때 일을 잠깐 해석한 거죠. 그 너머가 바로 외삼촌네. 아들이잖아, 아들. 그날 할머니가 거기 계셨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할머니가 거기 갔다는 이유는 아들 보러 간 거지. 아들이 있을 거야, 이 생각에. 자, 알아요. 그렇지만 과천에 가깝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충우가 영주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주는 과천 소리만 나면 화를 내기 때문이다. 과천을 향한 노인네의 집착. 영주를 혼란스럽게 했다. 벼랑간 들으면서 아들의 보호 밑에 나오죠? 갈망은 어쩌면 예정된 것이었다. 이상하다면 그게 너무 늦게 왔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유구한 전통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비판적 태도가 있는 건데 맞죠? 비판적 태도. 약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참 오래된 전통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어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10년 넘어 살았다고 하는 고작 아파트 단지 지나지 않는 과천에는 어머니의 이상한 애착을 영주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가 과천을 좋아하시는 그건 여기보다 외삼촌네하고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니까 그게 그거야 이렇게 되네요. 영주는 필요 이상 차갑게 잘라버렸다. 그렇게 외삼촌을 신경 쓸 거면 모셔오긴 뭐하러 모셔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준 봐도 말한투 갖고 할머니를 남의 식구처럼 여기고 있잖아. 어머니 부정하세요.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어머니 쪽이에요.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모셔왔나 봐. 아니 모셔온 것만 해도 또 거기 가 계신다 해도 이번엔 외눈 하나 까딱 안 할 거야. 아무튼 나가신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그동안 무슨 수로 거기 가셨겠어요? 설마 그때 할머니가 걸어서 거기까지 갔겠니? 그날 할머니 말이 생각 안 나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걸어가지고 갔다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예전에 이제 동생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탁이가 동생인데 영탁이를 불러 어머니를 모셔갈 수 있는 날을 타진했다. 타진이보다는 애원이었을 것이다. 영탁이는 장가 들기 전부터 어머니가 자기를 모시고 큰을 쳤다. 영주도 그럴 것 없다고 못 박지 않지만 내심 대견해다. 착하니까. 자, 언젠가는 어머니를 모셔갔으면 해서가 아니라 내 어머니만 이 자식 저 자식의 치이는 천덕고력이 안 될 것 같은 고마워서였다. 그 정도면 어머니는 충분히 귀하신 몸일 터인데도 왜 애완줄을 굴고 있는지 영주는 자신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바로잡아지지가 않았다. 처음부터 그녀가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영탁의 또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자, 이렇게 누나도 별 수 없고요. 누나도 이제 치매 노인 봐주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 뭐 이런 말투인 거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간 불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다. 노후를 아들에게 의탁하지 못하는 것을 제일 불쌍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여기는 사회 통념에 결국은 동의하고만 자신이 싫었기 때문에 불쾌한 꼴을 당해도 싸다 싶었다.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통념에 결국 동의하고 만 거는 어머니를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엄마가 아들한테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래서 네가 좀 맡아주면 안 되겠니? 왜냐면 엄마는 나보다 너를 아들해서 살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근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나쁜 어떤 입장이 돼서 그냥 반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쾌한 꼴을 당해도 싸다 싶었나 보다. 차라리 불쾌한 걸 당하자. 사실 본 마음은 야, 이게 엄마가 아들만 좋아해. 그래서 너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많이들 지쳐 나가 떨어지고 있네요. 자, 좀만 힘내보세요. 이거 힘들다. 맞죠 여러분? 힘듭니다. 사실. 저도 사실 속상합니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좀 졸더라도 이게 수특 문학이면 그냥 들어두면 일단 한번 보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개념들은 잘 이해해 주세요. 자, 일단 18번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별표를 치고 서술에 초점이 되는 인물의 회상, 그러니까는 여기 영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영주가 서술에 초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회상도 집어넣고요, 맞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제가 좀 초창기 때 얘기했던 건데,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제한적 전지적 시점, 이렇게 제한적 전지적 시점에서, 물론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모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 게 아니라 이게 특정 인물, 특정 인물의 어떤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거. 이제 문학 개념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정도 잘 기억해주고 이 작품에서 특정 인물, 바로 영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인물의 어떤 내면 심리 드러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여기 회상이 드러나니까 어쨌든 저거 잡아내고 선지를 골라내야 됩니다. 그 특정 인물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초점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초점하자. 그래서 특정 인물의 어떤 서술에 초점이 됐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회상이 있으니까 이제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내면 2번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선지고 이거는 자주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네. 자, 이제 19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내용 확인하는 건데, 정답이 이제 4번이었는데 상대방의 비판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 미음. 괜히 모셔왔나봐. 막상 이제 아들한테 뭐라고 했다가 괜히 모셔왔나봐 하는 거는 이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말해요. 정답은 정답 4번 이렇게. 괜히 모셔왔나봐. 막상 처음에 너 왜 그래? 하는 것은 맞아, 괜히 모셔온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20번을 봐보죠, 여러분.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내용 확인하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영주가 결혼하면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이거 잘 봐야 되죠. 대충 읽으면 안 되죠. 결혼하면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영타. 장담에 흡족하고 했다. 그래서 되게 고마워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 대충 집중 안 하고 읽으면 헷갈립니다. 영주는 결혼 이렇게 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주는 결혼하면 자신이 어머니 모시겠다. 이게 수식하는 게 엄청 길게 돼 있으니까 그거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 이제 한 문제만 더 보고 좀 일찍 쉬죠, 여러분. 자, 이 교시는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오죠, 여러분. 사실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게 보기에서 다 설명해 줍니다. 아들에 대한 선호와 남녀 차별적 인식이 만연했던, 아까 얘기했던. 자, 그런 거를 내적 외적 갈등을 형성한 경우가 많다. 또 치매 노인 문제.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시대가 이제 지났고, 요게 사실은 포인트여서 출제될 가능성이 이런 게 많습니다. 자, 나이 든 어머니를 보살피고 싶어하는 인물의 바람이, 그렇죠, 영주. 자, 부모는 아들이 모셔야 되는 사회적 통면, 막 이모들 막 그 대표적으로 사회적 통면을 보여주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를 모시는 데 대한 의식 변화가 생기 당대 현실과 결부되면서 인물의 내적 갈등이 섬세하게 그려집니다. 요즘은 사실 이런 얘기조차 없잖아요. 이제는 그냥 바로 요양원을 가야 되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사실 건강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이모들 이렇게 나오니까 역시 남녀 차별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화려한 성을 거둬 어머니 호강시켰더라도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어떤 통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영주가 찬란을 느끼기 위해서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다는 바람과 관련하여 인물이 없는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다.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3번 아들의 보호 밑에 있고 싶다는 갈망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를 유발시켰다. 약간 이제 비꼬고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었잖아요. 비판적 태도. 영주의 생각은 자, 인물이 부모의 봉양 문제를 사실 말도 안 돼. 맞죠? 왜 수용해? 그걸 비판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좀 토로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자,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좀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하죠. 깊은 한숨 들이. 너무 힘들죠? 네, 잠깐. 나 하겠다. 유튜브 싫어하는